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손해사정 이론 강의 진행할 강문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죠. 지금 이제 1종, 3종 대인 4종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좀 이러한 시험 제도가 변경이 돼서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재물, 그렇죠. 자동차, 그 다음에 신체 손해사정사, 그리고 이 전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이 지금은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손해사정사라는 그런 자격증이 종류가 1종, 3종 대인, 3종 대물, 기존의 어떤 1종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기존의 1종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4종 손해사정사가 이렇게 자격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부여되는 그러한 제도의 그러한 변화를 겪어가지고 현재 이제 이러한 자격증으로 어떤 세분화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 세대에 해서 이 시험 한 3번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응시했던 그런 경험이 좀 있네요. 그래서 보험 전공을 해서 우리 모건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 박사 과정 수여 받았고요. 모건대학교에서 잠깐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손해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이 손해사정 이론의 과목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살펴볼게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그 시험이 어디예요? 2차 과목이었었죠. 예. 서술형 2차 과목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쪽 과목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험 제도가 이제 신체, 재물,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사정사라는 그런 종목으로 변경이 되면서 1차 과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5년 차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이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출제할지, 과거에는 이제 보험계약법의 일부가 또 손해사정 이론의 일부를 또 구성을 하는 그러한 형태였었어요. 순수한 보험 이론, 보험 경영, 그 다음에 보험 계약. 요 세 개가 하나의 그런 포지션을 이뤘는데, 그 중에서 이 보험 계약이 손해사정 이론의 큰 바탕이 됐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보험계약법이라는 시험하고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시험이 각각 지금 치러지고 있죠. 1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사정이라는 순수 그러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한 과도기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 이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확실히 정립된 그러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부터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이론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과거 이제 출제 경향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가 공부하는 손해사정 이론은 뭐예요? 민영보험, 사보험 영역의 그러한 이론이 줄을 이뤄왔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험이 대부분 출제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이제는 공보험 영역인 사회보험, 쉽게 얘기해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그 다음에 각종 연금, 이러한 거에 대해서도 같이 포섭을 하려는 손해사정 이론으로
포함을 시켜서 출제를 하려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영보험, 사보험, 우리 상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보험 계약 과목과 달리 이제는 더 넓게 전반적인 보험의 그러한 전반적인 사보험과 공보험을 아우르는 그러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 중에 그런 우리 선두가 우리 시대고시기의 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범위가 시험 출제하는 그런 범위들이 넓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보험 경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출제되고 하는 부분들이 위험 관리라는 이런 파트, 위험과 위험 관리라는 어떠한 이론 파트에서 상당한 부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관리라는 건 과거에는 어떤 기업의 그런 경영의 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위험 관리가 출발되게 됐던 그런 시점들이 보험 관리, 보험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에서 이 위험 관리라는 게 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위험 관리라는 그런 개념 속에는 보험 관리라는 개념을 포섭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 개념이 보험 관리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관리라는 그러한 영역에서 이렇게 출제들이 또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책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이렇게 저술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손해사정 이론 이 과목을 공부하려면 항상 계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계산과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디덕터블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야지만 쉽게 이 과목에 적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손실의 그런 보상 부분이죠. 손실의 보상. 그래서 손실이 어떻게 보상되는지 결국에는 손해사정이 궁극적인 그런 방향은 뭐예요? 어떠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결정을 해서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손해사정 이론 과목의 그러한 큰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광범위한 우리 손해사정 이론 과목을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책자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아마 시중에 있는 어떠한 책들보다 가장 알찬 내용의 그러한 시험에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저술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차곡차곡 다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좀 단점이 좀 있죠. 너무 광범위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 해서 첫 번째로는 기본 이론을 요약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한 부분, 쉽게 얘기해서 교재 내용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생략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면은 어떤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문제들 굉장히 다 많아요. 그리고 비슷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많고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 위주로 이렇게 문제풀이를 또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이론 정리를 통한 최종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그렇습니다. 한 번 봐서 이 내용을 다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재일 겁니다. 우리 이 공부를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약간의 그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노력이 필요해요. 용어들도 생소하고 굉장히 심화된 깊은 정도의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저와 같이 강의를 들어가면서 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다시 책을 한번 보고 문제풀이를 하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뭐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